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정말 좋은 짓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인기 많았던 드라마 중에 샹 마이웨이라는 드라마 있었거든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박서준 나오고, 김지현 씨 나오는 거. 예. 그 영화 때문에 그 샹 마이웨이라는 말이 좀 유행했었거든요. 예. 각자 인생 남의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생긴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 가자는 게 드라마 취지인데, 인생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이 뭐 한 번이라도 마이웨이를 가본 적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마이웨이를 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 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마이웨이 분들이 없어요. 죄송한데. 왜냐, 언론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마이웨이를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쫓아가게끔 하거든.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겠다, 내 인생 살겠다고 해놓고서 정작 남의 인생,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내 인생 찾아가겠다, 내 나만의 방식으로 살겠다 또 해놓고서 현실에서는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방식대로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이웨이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마이웨이로 사는 게 힘듭니다. 왜냐, 비주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이 비주류로 사는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항상 단체, 전체,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이고, 집단의 이탁은 꼭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웨이로 가면 비주류로 사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마이웨이가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집단에서 많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마이웨이를 살면 내가 어떤 그 집단에서 나왔다는 거잖아. 회사에서 그 회사 일을 그만두고, 아니면 뭐 학교를 그만두고, 뭔가 어떤 집단이 공통이 가야 되는 어떤 길을 내가 나온 거잖아요. 이 나온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잖아요. 학교를 자퇴하면 자퇴한 친구들이 날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얘하고 같이 안 놀아야겠다 하죠. 질 나쁜 사람이라고.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내 길 찾겠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로는 좋다고 하지만 한편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나중에 후회한다. 잘 봐. 저렇게 폼나게 나가놓고 나중에 일 없어가지고 나한테 일 달라고 한다. 다시 받아달라고 한다니까? 그때 받아주나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 마이웨이를 살려면 용기를 굉장히 많이 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돼. 한국 사회에서 마이웨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웃사이더가 돼야 된다고. 아웃사이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웨이를 사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왜냐, 내가 집단과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전체 무리에서 내가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오랜 기간, 단체,
조직 생활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의 어떤 룰과 규칙을 거스르는 것을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말로는 마이웨이 이렇게 해놓고서 뭐 나중에 나가서 뭐 할 거라 뭐 할 거라 해놓고서 실행에 못 옮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참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왜 대표적인 마이웨이 프로그램이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마이웨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나는 자연이다. 예. 그게 어떻게 마이웨이 그 라이프의 어떤 그런 좀 정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저도 한 번씩 보는데 거기 이제 그 잔인에 나오시는 분들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뭐 자기가 좋아서 여기 왔다기보다는 사람들 무리에 도망쳐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한테 하도 데이고 상처 있고 억울한 일 겪다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진절머리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다수가 그렇더라고요. 아닌 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나는 잔인이다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진행자라 나오는 그 이승윤 씨나 이제 윤태 씨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 깊고 깊은 산 속에서 사시기를 결심하신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다들 사연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걸로 들어간 사람 없어요. 난 원래부터 산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거는 분들은 거의 없어. 각가지 기구한 사연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조직생활과 사회생활에 내가 뭔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계속 있다가는 내가 진짜 제명이 못 살 것 같고 아니 믿었던 사람한테 뭐 배신당한다거나 예.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조직사회에서는 못 살겠다 싶어서 나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 나 혼자 산다란다. 그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 보시면 한편은 부럽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게. 물론 저런 시골이나 저런 이제 산골짜기 살면 굉장히 불편해요. 많은 것도 불편하면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나는 자연이다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달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내가 뭔가 재배를 해야 돼요. 뭔가 키운다거나. 저게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 오히려 게으른 사람은 도시에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못 들어봤어요? 게으른 사람은 귀농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천성이 게으르고 누구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귀농 같은 꿈도 꾸지 말라고. 왜냐 농사라는 게 웬만한 직장보다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쉬는 날이 딱히 없고 손봐야 되는 게 많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자연이다 프로그램 보시면 인프라 같은 거 없잖아요. 거기 마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있어요? 거기 살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이나 뭐 채소 같은 것들 뭐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조달해야 되잖아.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현실적인 거 생각하면 아 그래 저기 살면 나 하루도 못 살고 나올 거야 불편해서 저기서 뭐하고 살아 저기 뭐 통신도 안 될 거고 저기서 뭐 하나 고장나면 수리하기도 빡시고 차 없으면 못 나오고 저기 살다가 만약에 병이라도 걸려버리면 누가 나를 데리고 올까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겪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데이고도 그 사람들이 있는 조직을 못 떠나요. 네. 못 떠납니다. 이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마이웨이 삶이
타인에게 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그 앞전의 썰 같은 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난 나다. 아까 앞전의 썰 기억하시죠? 근데 한국에서 그게 안 되는 게, 그런 약간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거를 곱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어도 뭔가 굉장히 불이익이 많이 달라요. 뭔가 한국 사람들은 남과 다름을 원치 않잖아요. 이 마이웨이는 또 유독 튀어 보이거든요. 뭔가 다르게 하면 튀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도 이게 유독 튀어버리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문신 같은 거. 문신 같은 거 하면 한국에서 뭔가 직장 다니고 할 때 굉장히 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문신 있으면 안 받아주는 직장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이제 마이웨이를 살겠다고 누가 이제 이걸 알게 되면 여기 이걸 가지고 딴지 걸거나 이제 뭐 뒷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이걸 절대 그냥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지. 난 시골 가서 산다고 하면 그래도 시골 가서 사다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다 큰 사람이, 젊은 사람이 시골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막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거 가지고 이간질 많이 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저 가면 할 거 없을 텐데, 재미없을 텐데, 이간질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미니멀 라이프 같은 것도 하면, 미니멀 라이프도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방식이죠. 하면 저렇게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미니멀 라이프 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댓글 같은 거 보면, 난 저렇게 못 산다. 저렇게 사면 정말 불편한데. 저게 뭐냐? 집에 뭐 몇 개 없고.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이 보면 남의 삶을 굉장히 쉽게 간섭하잖아요. 남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기도 똑바로 못 살면서. 자기 앞가림이나 자기 것이지.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웨이 삶이 굉장한 용기와 어떤 그런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난 다름을 인정한다, 그런 것보다 그 다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좀 짊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 책임적인 부분이 커요. 예. 그래서 나는 좀 대단하다 생각해요. 마이웨이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마이웨이 삶이 또 안 좋은 게 인간관계가 끊어지잖아. 인간관계. 예. 마이웨이로 가게 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인간관계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 내가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맞잖아.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한테 뭐 찾아온 사람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바깥집 먹을 사람도 없어. 뭐 어떡하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마이웨이 삶을 내가 이제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내어줘야 되거든요.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그 포기가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난 한국 사람들이 마이웨이 한다고 하면 안 믿어요. 예. 안 믿습니다. 왜냐, 상당수의 케이스가 마이웨이라고 얘기했다가 남의 웨이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마이웨이로 사는 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자기 삶에서 뭔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걸 실행하고 만족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마이웨이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남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각자한테 맞는 각자의 마이웨이를 꼭 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